안녕하십니까, 장수현 원장입니다. 음경확대수술 조루수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결국 크고 자연스러운 음경 크기를 만들어 남성으로서 외모적인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성기능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만족도 높은 성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고객들의 바람은 오랫동안 고민해온 외소 콤플렉스를 말끔히 해결하고 조루증을 완치하는 것이 목표인데, 병원 측에서도 당연히 최대치의 확대 효과와 사정 시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문제는 확대 효과를 최대로 보고 싶고 사정 시간을 길게 만들고 싶더라도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과 원칙은 수술 부작용의 최소화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져야만 하는 효과의 한계치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확대 효과를 만들어준다거나 조루증을 치료하기 위해 무조건 둔하게 만들고 이것을 나중에 복원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말씀드리면, 음경 확대술의 경우 최대치로 확대 재료를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저장진피 두께가 4.5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생착 실패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또 저장진피의 테두리 모서리 깎기를 날렵하게 해주는 것이 필수인데, 이를 통해 모서리 부분의 턱짐이 100% 예방됩니다. 또한 삽입되는 진피가 귀두의 테두리 끝부분까지 딱 붙어서 귀두 뒤 빈 공간이 없도록 삽입이 되어야 하고, 귀두 테두리 안쪽에도 진피가 따로 얇게 들어가야만 턱짐 현상이 전혀 없고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것은 맞춤형으로 최대로 크게 원하면 크게 해주고 피부 상태를 검사해서 이에 따라 다르게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런 원칙과 기준이 없는 단순히 홍보만을 위한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연시하지만 확대 효과의 한계는 피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탄력이 좋고 여유가 충분하지만 결국 확대 효과의 한계는 바로 저장진피의 생착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피 두께의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일정 두께를 넘어가면 생착 과정이 실패되어 심각해집니다. 본원의 12,000례 이상의 수술 데이터로는 4.5mm 두께가 한계입니다. 조루수술에서도 감각을 무조건 둔하게 해서는 곤란하며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선천적으로 가장 예민한 사람을 1로 보고 가장 둔한 사람을 10으로 볼 때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8에서 10의 감각을 정확히 만드는 것이 중요한 원칙과 기준입니다. 일부 타병원에서 감각을 둔하게 했다가 복원했다가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수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정확한 8에서 10 감각의 원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감각을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거의 모든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과장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심각한 문제는 스위치 켜듯이 하는 조루수술을 일반인들에게는 홍보하면서 이 수술이 어떤 원리로 시행되는지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내용을 보면 배부신경을 실로 묶어서 신경의 내경을 좁혀 감각 전달을 줄인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의사는 당사자 외에는 없습니다. 배부신경은 아주 얇고 약한 신경인데 이것을 실로 약하게 묶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강하게 묶으면 혈류가 차단되어 괴사되면서 신경이 절제됩니다. 즉 신경절제술과 결과는 같은 것인데 무엇이 다른지에 관한 설명과 해명은 전혀 없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8년 동안 조루수술, 음경확대 수술만을 중점 진료해온 전문가로서 볼 때 이 수술이 과연 존재하는 수술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있는 수술법을 보다 좋게 포장을 하여 알리는 것이 홍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기본 원리조차 설명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장 효과가 탁월하고 부작용 없이 안전한 수술 결과를 보장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의료진에게 검증된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의료라는 것은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되며 결과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와 원리에 따라 한계치까지 정확히 시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가장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보증과 같은 것인데 이 과정이 바로 각종 학회 문헌이나 학술대회의 발표, 연재 채택 과정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이 광고이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이 학술대회입니다. 저는 지난 18년 동안 50차례 이상 해외 성기능학회, 성학회 등을 통해 음경확대 수술과 조루증 치료에 관해 발표해왔고 최우수 수술상 등을 수상해왔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수술 분야를 언론 기자들이 평가할 수는 없으며 결국 이 분야의 전문가들인 의사 집단에 의해 평가받아야만 합니다. 음경확대 수술, 조루수술은 원칙과 기준이 생명입니다. 결국 그때 상황에 맞추어 혹하는 말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결국 만족도를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원칙과 기준보다는 환자 유치를 위한 과장된 설명들은 효과가 떨어지고 부작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바쁜 남성들에게 필수 방문 치료 2번이 필요한 것을 한 번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거나 절개 길이가 최소한 3cm 이상 필요한 것을 2cm만 한다고 하고 정작 중요한 진피의 앞끝이 귀드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비는 현상, 진피의 모서리를 날렵하게 깎아주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촉감을 만들 수 있는데도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진피 가루 주사를 쓴다는 것,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각을 스위치 켜듯이 할 수 있다고 과장하는 것, 모두가 수술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부작용을 양산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뭔가 신비하고 그럴듯한 혹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서양에 비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수술이라는 분야는 절대 요행에 의존해서는 곤란합니다. 반드시 과학적인 설명이 뒷받침된 것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경확대 수술, 조루수술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설명해주는 의료진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